안녕하세요. 손해사정 이론 강의를 맡게 된 강문우입니다. 앞으로 약 30강 동안 여러분과 함께 손해사정 이론 시험에 대해서 충분하고 깊이 있게 같이 공부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과 위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험의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 뭐냐 해서 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보험이란 다수의 계약자가 모여 일종의 공동기금을 마련한 후에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가 우연한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이 공동기금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연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우리가 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경영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을 통해서 개개 경제주체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을 다수의 평균 손실로 낮추는 제도다. 위험의 결합을 통해서 개개의 손실을 다수의 평균 손실로 나누는 제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 사람들한테는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근데 10만 명, 20만 명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각주를 했을 때 각 개인에게는 큰 돈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수의 그러한 동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10,000원씩 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인데, 공동기금이라는 걸 조성해서 우리가 위험 결합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수의 평균 손실로 환원했을 때는 낮아진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제도를 통해서 높은 보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험을 간단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보험과 공보험의 그러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보험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사보험은 강제적이고 공보험은 강제적이고 사보험은 임의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보험료는 공보험에서는 소득에 비례해서, 그리고 사보험은 내가 처한 위험의 정도와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보험 금액의 양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사보험과 공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보험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보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보험은 우리가 삼성, 화재, 현대, 해상, 화재보험, 이러한 곳에 임의로 내가 가입하는 개인보험들, 자동차보험들, 화재보험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관계 성립이나 보험료의 부담은 누가 될까요? 보험료의 부담.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공보험, 건강보험, 내가 반 내죠, 본인이. 그리고 또 누가 내죠? 고용주가 또 절반을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본인과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우리 사보험은 보험 계약자라는
그런 본인이 이렇게 지불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죠. 그리고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서 공보험에서는 산출하는 반면에 사보험에서는 과학적 통계, 대수의 법칙이 적용돼서 어떠한 확률,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죠. 과학적 통계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하죠. 사보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험 대상 위험 같은 경우는 질병, 산업재해, 분만, 사망 등을 우리가 공보험에서는 담보하고 있죠. 우리가 산재보험 같으면은 산업 현장에서의 상해나 질병 이렇게 그 해당 보험 종목이 의해서 특정화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공보험 같은 경우에. 그런 반면에 우리 사보험 같은 경우는 부보 가능한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 그리고 보험급부에 있어서는 공보험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서 1급 내가 후유장애 1급이다. 그러면 1474일분에 대한 보험급부를 받게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떤 법으로 이렇게 그 해당 법의 그러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등에 의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부는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냈어. 그러니까 그만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줘 해서 어떤 보험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보험 가입 대상자는 한정이 돼 있죠. 공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그래서 반면에 사보험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험의 의의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보험의 그러한 기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거 한번 써보세요.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보험의 그러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 볼 때 주관식 시험일 때도 큰 문제로 이렇게 나왔던 이러한 내용의 그러한 문헌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우연적 손실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보험자는 그러한 위험을 결합을 통하여 손실 발생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기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다라는 이러한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뭐죠? 위험전가라고 그랬죠. 위험전가는 어떻게 위험전가시키죠?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죠. 그리고 이때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의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험자는 그러한 위험의 결합을 통하여 어떠한 위험을 결합시킨다는 얘기죠? 어떠한 위험을?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결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거액의 보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위험이 결합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10명이서 보험료 10억씩 내고 나중에 우연한 사고 발생했을 때 11억 보험금액 받기로 계약을 한다면은 그게 보험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10,000명이면 10,000명.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2천만 명 이상의 그러한 위험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험이죠. 이렇듯이 많은 위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연적 손실의 보상이다. 고의적 그런 손실은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연한 손실의 보상이다. 손실을 보상을 하는데 어떤 손실을 보상하느냐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연적 손실의 보상에서는 우리가 인데미니티 해가지고 손해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그런 원칙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뉴스를 보면은 요즘 보험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사실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방송이 되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는 이렇게 순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험에서의 가장 큰 기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손실보상이죠. 이러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해 발생의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해주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기능에 의해서 기업이나 개인은 손해 발생 후에도 안정적인 그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두 번째로 불확실성의 감소.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손실 위험으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가 되죠. 내가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 100억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건물이 모두 전소가 될 수가 있어. 전소가 됐는데 보험을 안 들었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질 수가 있죠. 내가 어려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근데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내가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100억이라는 보험 금액을 받는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건물 져가지고 사고 발생 이전의 그러한 상태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감소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 자금의 원천. 보험료가 보험회사로 한번 들어가면은 지금 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뚝딱 하고 보험 금액으로 지급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한참 기간 동안 그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남아있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가 민간 대출이나 산업 자금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증권에서도 우리 보험회사에서 어떤 투자한 그러한 금액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보험에서. 그렇듯이 투자 자금이 원천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실 통제. 손실 통제라고 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사보험 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10억의 보험료를 받으면은 10억보다 적은 보험 금액을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려는 게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보험에서 담보한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손해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손실 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 통제를 통해서 지급보험금을 감소시키면은 결국에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경영을 잘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적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나중에 차후에 보험 계약자들한테 받게 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BC라는 세 개의 보험사가 있는데 한 보험회사는 10,000원, 한 보험회사는 12,000원, 한 보험회사는 30,000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손실 통제를 잘한 보험회사에 우리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을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가입을 한다면 경영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손실 통제를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용의 증대. 내가 건물을 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불확정,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이 소외가 되거나 없어져 버리더라도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건물이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내가 담보받아서 빌린 그러한 돈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저 사람 믿을 수 있구나. 그게 뭐예요? 보험을 통해서 신용이 증대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죠.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기업에서 가정해 볼 때 우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의 잠재적인 위험을 판단을 해보니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30억의 그러한 자금이 한꺼번에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험에 대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우리 회사 내에 적립을 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30억을 우리가 적립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30억 원에서 1,000만 원 뺀 29억 1,000만 원을 다른 사업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 비축하지 않은 그러한 자금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회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기능이라는 것이 또 보험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사업비 발생, 보험 사기, 주의력 이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비 발생으로는 어떠한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이런 부동산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또 지급되느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판매 수수료, 그 다음 직원들한테 인건비, 그리고 각종 세금들을 우리 보험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하는 돈은 누가 내는 거죠? 결국에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떠한 위험이 100만 원짜리였는데 이러한 부가 보험료를 없이 보험료를 계산하면 10,00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부가 보험료가 3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이 더 붙으면서 나는 10,000원만 내면 내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 때문에 내가 내지 않아야 돼도 되는 그러한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역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사기,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죠. 보험 사기에는 크게 의도적으로 보험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경성 사기, 그리고 이미 발생된 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을 과장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되는 연성 사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보험 사기로 인해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누가? 결국에는 우리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 그러한 몫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기는 우리 일부 보험회사와 보험 사기를 저지른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에 계약한 보험 계약자 전체에게 문제를 파생시키는 그러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력 이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해서 내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니까 뭐 사고 나도 보험금 받으면은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돼.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부주의가 생기고,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서 어떠한 보험사고의 그러한 발생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될 우리 보험과 여러 가지 제도들, 보험과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험과 투기. 양자의 공통점이 뭐죠? 위험이 전가된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을. 반면에 차이점은 보험은 부보 가능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투기는 부보 불가능한 이러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보험자의
객관적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투기는 이러한 위험 감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자의 예측을 향상시켜 보험자의 예측을 향상을 시킨다. 이거는 뭐냐? 보험은 다수의 그러한 계약자들이 위험단체를 형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위험단체. 그래서 그러한 위험단체에서 그러한 가입자, 보험계약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자의 예측이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투기는 그러한 대상이 어떠한 투기를 하는 개인의 그러한 개별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을 통해서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험자의 예측이 가능하다. 보험은 반면에 투기는 개별적 판단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예측이 향상될 수는 없다. 개인적인 그러한 판단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우리가 보험과 도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과 도박의 특징은 뭐죠? 사행성이죠. 사행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행성이라는 게 우연한 사고에 일정한 급부를 얻을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어떠한 급부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험은 보험 사고에 의해서 보험 금액을 받는 거죠. 보험 금액을. 도박은 뭡니까? 도박은 내가 화투를 하는데 고드리를 하는데 숫자를 잘 냈어. 카드패를 잘 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뒷장도 잘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땄어. 이게 바로 사행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은 순수 위험을 대상을 한다. 도박은 투기적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보험은 생산적이다. 도박은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은 뭐예요? 잃은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이 존재가 하게 되죠. 둘이 그러한 관계를 합쳐보면은 제로라는 0이라는 이런 숫자로 계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거다. 어차피 제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박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보험은 뭐예요? 보험은 손실보상이잖아요. 손실보상.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보험이. 그리고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도박은 보상을 해주지가 않죠. 그리고 보험은 손실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계약자의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책 한번 보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험과 투기와 도박을 나눠서 생각했을 때 동기는 뭐예요? 동기. 보험은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예요. 근데 도박이나 투기는 부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사회적 인식. 보험은 생산적이다. 투기나 도박은 비생산적이다. 라는 부분. 대상 위험은 기존에 존재하는 위험을 보험은 대상으로 하지만 투기나 도박은
새로이 창출된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위험 전가, 감소 기능, 그리고 투기는 위험이 전가가 가능하다, 전가만 가능하다. 그리고 도박 같은 경우는 발생된 손실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가 보험과 도박, 그다음에 그 보험과 투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득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보험과 저축, 보험과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보험과 저축이나 보험과 펀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낮은 비중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투기, 도박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